네. 자기소개 합시다. 아. 키가 크시니까 네네. 내가 높이고 선생님 내치고. 네네네. 선생님 누구세요? 저 갤러리 조선의 이어준수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 프리즈 첫 참여잖아요. 네. 어떠세요? 기대한 만큼 뭐 잘 되면 좋겠지만 좀 뭐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뭐 선방한 것 같아요. 지금 스포츠 중계하는 거 같죠? 그 갤러리 조선은 이번 프리즈 4월에 어떤 작가들하고 같이 나왔죠? 일단 가장 오래 같이 한 작가들 위주로 데리고 나왔고 그다음에 뭐 일단 저희가 처음 연을 이었을 때는 30대셨었어요 대부분. 근데 이제 작가님들이 이제 다 50대가 되시고 다 중견 기성 작가님이 되시면서 스펙트럼을 아무래도 곁에서 좀 오래 지켜봤다 보니까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분들 위주로 저희 좀 자신 있는 작가님들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럼 거의 10년 넘게 같이 일한 작가예요? 정주 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쪽에 있지 않을 때부터 계셨었고, 그다음에 이제 민 작가님이나 안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막 이 바닥에 발을 들였을 때부터 같이 하신 분들이죠. 이 바닥이라는 미술계 그 필드 이 필드 여기요? 여기. 여기. 이게 이제 초창기 유명해진 시리즈죠. 그렇죠. 이게 이제 정주 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시간성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직관적으로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시간성은 전혀 상관없고 빛과 공간. 그렇죠. 빛과 공간인데 이 빛이 어떤 빛이냐에 따라 조금 해석이 달라질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 빛은 광주 5.18 당시에 정주 쌤이 초등학교 4학년이셨는데 그때 당시 이제 도시가 불타고 밤에 계엄군들이 이 작가님이 목사님의 아들이셨는데 교회 안으로 들어온 시민들을 찾기 위해서 네, 광주분이요. 나도 광주. 진짜요? 네. 신기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의 시민들을 손전등으로 이렇게 찾기 위해서 그 들이우는 빛. 그러니까 이제 그런 숨겨진 슬픈 이야기인데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작가님은 안쪽에 계신 거고 바깥에 있는 빛은 안에 있는 사람들의 허가를 구하지 않고 안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어떤 가해자들의 시선 이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주쌤 가끔씩 이제 인스톨레이션 작업 보면 안쪽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이제 보려고 하는 사람의 얼굴, 즉 가해자죠. 가해자의 얼굴을 전시장 벽에다가 프로젝션으로 때리는 그런 어떤 행위를 통해서 가해자의 모습을 만천하에 공개하면서 대항하는 그런 류의 작업의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뭐 당연히 거는 사람이야. 시간성으로 봐도 상관은 없잖아. 감상자는 잘 그쵸. 나오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를 좀 알면서 보면 또 의미가 새롭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거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걸로 저게 이제 2010년 작업을 가져 나온 건데 이미 이것도 14년 전 작품이네요. 그렇죠. 얘 같은 경우에 이제 되게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제 공간 안에 좀 불안해하는 인간이 한 명 있고 그걸 바라보는 우리 관람자, 즉 작가님의 어떤 작업 안에서의 가해자. 네. 그래서 이 시리즈를 하시면서 좀 실험적인 작업을 계속 하시다가 이번에 그러니까 작년 키아프 시즌이죠. 그때 이제 개인전을 하셨을 때 나온 작업이 이제 저거랑 저 밖에 있는 작업이에요. 밖에 있는 거 한번 봐요. 이 시리즈. 네. 이게 이제 모듈 형식인데 계속 연장이 되는 거거든요. 옆으로. 그래서 10개, 12개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네네. 근데 이거 보시면 랜덤한 창문을 통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또한 보려고 하는 자가 안에 있는 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보러 들어가는 살짝 폭력적인 어떤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추상회화이지만 제스처 페인터, 정확히는 제스처 페인팅을 하시는 추상 작가이죠. 그러니까 제스처 페인팅을 우리나라에 많이 있지는 않아요. 추상 작업
있죠. 근데 제스처 페인터나 제스처 페인팅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좀 이해하려면 어떤 설명이 필요할까요? 제스처 페인팅은 우리나라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살짝 동양화, 수묵화의 느낌이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묵화 같은 경우에 그 사람의 힘, 그 사람의 팔 길이, 뭐 강도, 원래 이제 회화를 그리는 어떤 방식에 따라서 운필이 달라지듯이 제스처 페인터도 이 사람의 신체의 기능 혹은 뭐 힘,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표현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제스처 페인팅이 되어 가는 거죠. 사실 작가 자체도 모방은 불가능하고, 제스처 페인팅은 작가님이 제스처 페인터로 보이기를 원하시는 편이죠. 예전에 유진상 선생님이 한번 제스처 페인터라고 말씀을 하셨었고, 왜냐면 이게 추상회화라고 하기 좀 애매해요. 왜냐면 추상회화는 애초에 추상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구상 밑그림이 따로 있어요. 실제로 구상이? 네, 실제로 구상이 아예 1차 레이어가 있어요. 그래서 1차 레이어가 있는 상태에서 제스처를 통해서 그 그림을 지워나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작가님의 작업 안에는 1차 레이어가 구상 작업으로 존재해요. 안상훈 작가 같은 경우에 이제 초기 2000년대 작업을 보면 완벽한 풍경 구상화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경계가 흐려지고 풍경이 도형화가 되고, 그 도형화의 경계가 색채로 변화가고, 그런 과정에서 추상처럼 점점 변화를 하죠. 근데 거기서 추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덮는 방식을 선택하신 거죠. 엄청 많죠. 작업총 이 세 분 다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작업은. 작가님 이제 인천 아트 플랫폼에 썼을 당시에 하셨던 작업 자체가 좀 이런 느낌이 있는데, 제목이랑 회화의 그 작업 자체랑 그렇게 큰 연관이 있지 않은 쪽으로 많이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우리가 사람 이름 짓듯이 어떤 식으로 자라나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긴 한데, 그렇게 안 자란다 하더라도 큰 의미는 없듯이 그런 거지, 이게 막 이게 뭐다는 아니다. 그게 이제 작가님 생각하는 이름 제목과 작업의 관계라고 항상 말씀하시고, 네, 민성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작가예요. 그런 비교급 단어 괜찮나요? 정말 가장 작가예요. 작가 중에 작가 중에 작가다. 이 사람은 정말 작가다. 이 사람은 정말 작가다. 어떤 면에서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일단 자기가 다 하고요. 이분 회화 작가란 말이에요. 원래는. 조수 선생님 없어요? 아예 안 써요. 그게 남의 손길이 타는 걸 원치 않아요. 아예 완전 생으로 자기가 다 만들고, 보면 이 다 염색하고 자르고, 그래서 작업실 가보면 그 조각, 유리 조각 사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있죠. 회화를 그릴 수 있는 것만 빼고 거의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는 뭐 목공실, 구멍, 작업실 안에? 뭐 거의 다 있어요. 작업실이 어느 지역입니까? 안사입니다. 맞아, 안산 출신. 네, 그래서 그때 재개발 지역 이런 거. 안산의 아들, 경기도의 아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게 대부분 수집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버려진 가구들이죠. 근데 이게 작가님 세대 그리고 저희 세대까지는 썼었어요, 이 가구를. 근데 우리 다음 세대는 아마 안 쓸 것 같아요. 옷걸이잖아. 그렇죠. 그게 뭔가 책상 다리, 뭐 침대 다리, 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서양풍은 아니잖아요. 그쵸. 아시아가 생각하는 서양풍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시아에서 제작됐겠지. 그러나 그렇다고 완전히 한국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막 결합된 문화지. 그렇죠. 그리고 디자이너의 작업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공장 메이드. 근데 공예가가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버려진 걸 수집해서 재가공하는 방식으로 거의 모든 작업을 만들고 계시죠. 그래서 수집된 동양화도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버린, 아파트에서 쓰레기장에 가면 버려진 산수화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때 당시에는 아주 비싼 가격에 팔렸을 수도 있어요. 몇백만 원 말고 그쵸. 천만 원 단위. 그쵸. 어떤 유명하다는 유명하다는 이유로. 근데 사실 저희도 좀 많긴 하지만 그 예전에 어머니가 갖고 계시던 거라고 하면서 이거 지금 얼마 좀 받을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진짜 물어보면 진짜 많아요. 근데 가치가 없는 게 많고. 아예 찾을 수 없는 작업 되게 많고 맞아요. 거의 대부분 뭐 진짜 작업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10만 원 내외 정말 많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많이 버리신 거를 주워 와서 다시 재가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실을 쓰시는 이유가 꿰맨다, 고친다 이런 의미를 좀 담고 있고 그럼 미싱도 다 작가님이 다 해요. 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그리드 있잖아요. 네네. 이거 볼펜 두고 다 그린 거거든요. 아 원래 어머 그러네. 그럼 먼저 산수화 위에 그리드로 그리고 그쵸? 접고, 볼펜으로 그리고 접고 부채처럼 그쵸? 미싱을 다시 하고. 그쵸? 근데 그리드를 그리는 이유는 뭘까요? 설계 블루프린트. 아, 좀 이제 설계를 하고 그거를 따라서 미싱을 하고 일부러 꿰매고 재조합하고 이런 모든 어떤 주름 이런 것들이 개념적으로 접근했을 때 이 시절 자체를 다시 고친다에 좀 가까운 거죠. 옛날에 이제 민 작가님 작업 중에서 그 카펫 작업 있어요. 네네. 산수화 카펫 작업. 근데 그 산수화 카펫 작업에 들어가는 그 산수화는 이 버려진 산수화를 수집한 작업이 아니라 옛날에 저는 없던 시절인데 70년대 60년대에 아파트라는 그 왜 지방 가면 되게 조그마한 아파트 있잖아요. 그런 아파트의 벽에 그려진 산수화가 있대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산수화라는 거를 아파트 벽에 그려서 부의 상징처럼 국민이 우러러보는 어떤 그런 위치에 일부러 담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굳이 사진으로 찍어와서 근데 이제 아무도 관리를 안 하니까 그게 막 이렇게 막 뭐 뜯어지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그런 좀 지저분한 산수화를 사진으로 찍어와서 카펫에다가 인쇄를 해서 현재 국민들은 그 산수화를 발로 밟을 수 있는 좀 역사를 밟듯이.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인 맥락이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과거의 어떤 근대를 고쳐 쓰는 방식이네요. 고쳐야만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잠깐 이제 낙하산 작업 같은 것도 이제 미술관이 네. 그 낙하산 작업에 들어가 있는 산수도 카펫 산수랑 똑같은 건데 그 산수를 사용하는 이유가 그게 이제 낙하산의 형태로 일부러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개인이 고리를 잡고 움직이려고 하는데 바람의 저항에 의해서 자기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어떤 부분들 그게 마치 사회를 개인 혼자서 바꾸려고 하는 게 잘 되지 않는다. 맞아요. 그래서 시립미술관에서 전시했던 여러 개의 낙하산이 합쳐져 있는 방식은 만약 그 이제 개인이 그 낙하산을 움직이는 힘들다면 만약 여러 명이 그 낙하산을 같이 움직인다면 하나의 새로운 지형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어떤 새로운 국가, 새로운 지형 그래서 다수가 함께 움직여야 되는 거죠. 너무 재밌네요. 이게 이 좀 작가님 작업이 시리즈마다 다 은근히 연결돼 있잖아요. 민 작가님 같은 경우에 이제 경기도 미술관에서 현재 하고 있는 전시를 보면 완전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시던 회화 작업 때부터 현재까지 거의 다 빌드업이 돼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계속 일관적인 말을 하고 있고 현재 작업까지 다 이어지고 그래서 이제 경기도 미술관에서 전시하시는 분이 말씀하실 때 빌드업을 만들기가 되게 굉장히 수월했고 예전 작업을 보면 볼수록 그렇게까지 다르지 않고 연결성. 다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서 보여줘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시를 보면 살짝 회고전의 느낌이 나기는 해요. 학예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너무 다른 작가는 연결성 많이 다르죠. 그쵸. 찾아야 되는데 민성호 작가는 그게 정말 장점이네요. 근데 사실 그냥 작업 자체만 봐도 되게 또 현대적인 부분도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감도 막 느껴지고. 저희가 이제 재작년 5월 정도에 개인전 했을 때만 해도 2018년 그 광주 비엔날레 다시락 작업에서 넘어간 신체 작업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번 지금 프리즈에 나와 있는 요 모빌 형태의 작업은 경기도 미술관에 현재 전시되어 있는 대형 작업이랑 조금 다른 계열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게 되기 전 요거 이제 대구에서 박돈준상 받으셨던 작업인데 요거 이거 다음으로 넘어간 지금 경기도 미술관 작업은 안테나의 개념을 조금 더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전에 원래 민 작가님 작업이 인체로서의 어떤 역할을 했다면 지금 작가님이 가고 있는 방향은 송수신이 가능한 어떤 안테나의 형태로 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궁금한 게 프리즈 서울의 첫 참여니까 피아프야 오랫동안 참여했고 외국 컬렉터나 외국 관람객들의 반응 중에 좀 재미났던 거 있어요? 반응 중에 재미났던 거라기보다 그렇게 이거 목걸이를 하고 계신 분들 와가지고 사진을 엄청 찍어요. 아 직원분들? 네, 직원분들. 보통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뭐 너네 갤러리 어떠니?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냥 사진만 찍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살짝 쫄리는 거지. 아 혹시 데리고 그치. 얘기를 하고 가야지 그거를 그냥 우리 작가님을 외국 애들이 그냥 혹시 영입하려고 그냥 사진만 찍어가면 난 좀 그렇잖아. 좀 이런 느낌 있죠. 사진만 찍어가면 난 좀 그렇잖아. 좀 이런 느낌 있죠. 외국 갤러리들은 정확하게 인사하고 아 그쵸. 원래 그렇잖아요. 나 누군데. 그게 이제 동방예의주국의 그런 거잖아요. 근데 얘네 또 그건 아니더라고. 그런 어떤 쫄리는 부분이 있었구나. 네. 정주 쌤이랑 민 작가님 진짜 많이 찍어가고 찍어봐요? 안 작가님은 아무래도 회화다 보니까 개인 분들이 많이 좋아하고 그런 게 좀 재밌다. 그래서 큐레이터 분들은 첫날 왔던 큐레이터 분들은 민 작가님 엄청 관심 많았고 그다음에 갤러리 태그를 달고 있는 애들은 이제 정정주 작가한테 엄청 꽂혀 있고 외국에. 네. 외국 그리고 이제 뭔가 미국 마이애미스러운 어떤 외국 컬렉터 느낌의 사람분들은 이제 회화 해야. 안 작가님 엄청 좋아하시고 아니 근데 그 약간 사실 아트페어 자체가 개인 컬렉터도 만나지만 기관이나 뭐 그렇죠. 어떤 기업도 만나니까 오늘 아직 7시까지 있으니까 더 선보여야 돼. 자 그럼 이제 일을 합시다. 네.